새벽 3시 청와대 직통 라인인 한 라인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백악관. 알래스카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실종됐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 12개가 전부 실패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아리랑 7호를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직 미 공군 우주사령부 작전관 제임스 밀러입니다. 제가 군복을 벗기 전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12월 알래스카의 혹한기 훈련장이었습니다. 영하 60도, 체감 온도는 영하 80도에 육박하는 블리자드가 몰아쳤습니다. 그날 훈련 중이던 미 해군 네이비실 최정예 대원 12명이 연락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인간 병기들이었죠. 미 국방부 펜타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찾아내. 위성 띄워. 미국은 즉시 세계 최고 성능의 군사위성인 키오를 알래스카 상공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해상도 10cm. 지상에 있는 신문 글자까지 읽을 수 있다는 괴물 같은 위성이었죠. 하지만 자연의 힘은 미국의 기술을 비웃었습니다. 알래스카를 뒤덮은 거대한 눈폭풍과 두꺼운 구름, 그리고 극지방 특유의 오로라로 인한 자기장 교란까지 겹쳤습니다. 미국의 광학 위성은 구름에 막혀 장님이나 다름없었고 기존의 레이더 위성들은 자기장 노이즈 때문에 지지직거리는 화면만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은 24시간. 특수부대원들이라 해도 알래스카의 밤을 24시간 이상 버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군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잃는 건가? 그때 한인 출신의 젊은 분석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방법이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러시아 위성이라도 빌리자는 건가? 아닙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이 아리랑 7호를 발사했습니다.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K-팝이나 만드는 그 나라? 지금 미국 위성도 실패한 마당에 한국 위성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분석가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랑 7호에는 미국 위성에는 없는 광대역 적외선 스캐너와 한국형 노이즈 필터링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아서 복잡한 지형과 악천후 속에서 신호를 잡아내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긴급 승인이 떨어졌고 새벽 3시 한국 정부의 다급한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KARI의 연구진들은 자다가도 뛰쳐나와 관제소로 집결했습니다. 타겟 변경. 목표는 알래스카 브룩스 산맥. 고도 낮추고 적외선 센서 풀 가동. 사실 이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갓 발사된 위성의 고도를 급격히 낮추는 건 위성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위성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왔던 그들의 후손이 위험합니다. 위성 하나가 대수입니까? 무조건 찾습니다. 운명의 시간. 한국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펜타곤의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오 맙소사.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술이었습니다. 미국 위성이 보낸 화면은 온통 눈보라에 가려진 노이즈뿐이었는데 한국이 보낸 화면은 달랐습니다.
검은 화면 속 차가운 눈 덮인 산맥 사이로 미세하게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생체 반응 감지 좌표 북위 68도, 서경 152도, 인원 12명 전원 확인. 상태 저체온증 진행 중. 움직임 미약. 찾았다. 찾았어. 미군 장성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는 자기장 폭풍을 뚫고 눈 속에 파묻힌 대원들의 체온을 마치 엑스레이처럼 찍어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보낸 데이터에는 구조 루트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눈보라의 방향과 지형을 분석했을 때 북쪽 계곡 3KM 지점에 헬기 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루트로 진입하십시오. 미 공군 구조대는 한국이 찍어준 좌표를 믿고 눈보라 속으로 수송기를 띄웠습니다. 만약 좌표가 틀렸다면 구조대원들까지 위험한 상황.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3시간 뒤 무전기 너머로 감격에 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구조팀 알파. 타겟 확보. 타겟 확보. 12명 전원 생존. 반복한다. 전원 생존. 펜타곤 상황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우는 장군들의 모습 사이로 저는 화면 구석에 떠있는 코리아라는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도 못한 일을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해낸 것입니다. 사태가 수습된 후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감사의 뜻으로 막대한 기술 사용료와 군사 정보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친구를 구하는데 계산서를 내미는 법은 없습니다. 70년 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흘린 피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전문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생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하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기술과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며칠 뒤 구조된 네이비실 대원들이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한국 대사관의 태극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땡큐 코리아. You save us.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장면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미국인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무기,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친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의리. 그것이 바로 국격입니다. 지난주 발사된 대한민국의 아리랑 7호. 그 위성은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태양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한국의 위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